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 주민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상담 서비스란 무엇인지, 둘째는 주거상담 서비스 상담 문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상담 서비스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거 안정의 욕구를 가진 상담 요청자가 상담을 통해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거 문제와 주거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상담 서비스는 주로 주거 문제와 주거 안정 욕구 해결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 상담, 임대차 분쟁, 긴급 주거비 지원 상담, 주택 금융 상담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상담 서비스 절차는 사례가 접수가 되면 상담을 통해서 단순 정보 제공으로 종결되는 경우와 사례 회의를 통해서 비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외부 의뢰를 통해 종결 처리됩니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또한 이를 평가하고 적용하는데요. 사후 관리도 진행을 합니다. 주된 주거 상담 서비스는 주로 어떤 상담 문의가 많을까요? 첫 번째는 제 형편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임대료가 5개월이나 밀렸어요. 임대인이 퇴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셋째는 전등이 고장나서 깜깜해요. LED 등으로 교체할 수 있나요? 넷째, 주거복지센터가 어떤 곳인가요? 등등의 상담 문의가 있습니다. 강동 주거복지센터의 2020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요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면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기타로 주거 안정 상담이 되겠습니다.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 공공부조 순서입니다. 이 결과로 봐도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뭔지 물어봤을 때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잘 몰라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를 위한 더욱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에서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임대주택 기준은 2021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에는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건설형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으로 구분되고요. 매입형은 재개발임대와 다가구 원룸 매입임대, 그리고 임차형은 장기 안심주택과 기존 주택 전세 임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표는 각종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고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사항으로 입주 대상, 자산 기준, 월평균 소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주택이나 분양권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통사항으로 자산 기준입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통사항으로 월평균 소득이 있는데 2021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가구 원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99만 1631원이고 4인 가족 기준은 709만 4205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주택 규모와 신청 절차는 여러분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조사에서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 1순위, 필수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입니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비율로 정하고 예비 입주자 신청 방법은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으로 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매입임대주택은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청년 유형의 경우 최장 6년, 신혼부부 2의 경우 최장 6년이고 자녀가 있을 시에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공급 규모와 신청 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청년의 기준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부터 39세까지고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을 말합니다. 선정 기준과 임대료, 거주 기간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동일 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선정 방법은 동일 점수인 경우 5, 6항 가점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자치구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24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3점의 배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3점의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점수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임대주택의 특징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신혼부부 등 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나 SH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 기한은 기본 계약 2년이고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를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완 전세 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은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소득 요건도 완화했고 입주 자격도 혼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에서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전세 임대주택 지원 절차는 전세주택 물색 및 심사 요청을 하면 계약 가능 여부 검토 및 통보를 합니다.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 후에 등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 및 입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 예시를 보면은 서울에 2,800호가 공급되는데 강동구는 116호가 공급이 됩니다. 전세 임대주택 동일순위의 경합 시에 우선순위 선정 방법은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서울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 창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을 통해 24개월 이상이면 3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24회 이상 납입 시 3점을 추가로 받거든요. 3점이란 점수차는 정말 큽니다. 점수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가점을 더 많이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수시 접수는 주거 시급성이 인정되는 대상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는 국민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생활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 가능하십니다. 신청한 신혼부부는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 점수가 계산되어 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인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30년입니다. 공급 규모는 주로 전용면적 39, 49, 59 평방미터입니다. 공급 임대 조건은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고요. 특징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평균 보증금 3,700만원, 임대료 28만원으로 시중의 전세 시세에 비해 6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선정 방법은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 주택의 선정 순서는 순위, 배점, 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교환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강동구 국민임대주택 평면도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임대 아파트는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이고요.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30평방미터 이하, 30평방미터 초과해서 40평방미터 이하, 40에서 84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임대 조건은 평균 임대료, 평균 임대 보증금 특징은 철거민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해 주는 것인데요. 관련 공고문은 서울 주거 포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전세 주택은 기본 계약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원주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2년 계속 거주 희망 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9회, 최장 2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지원주택의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가 집하고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 계약인데요. 2년마다 재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근데 취업준비생은 4년이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이고요.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30에서 45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시세의 한 60에서 80%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서 공급 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도시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짓고 있습니다. 공급 유형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되어 있고요. 입주 자격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유형 및 입주 자격은 보시는 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임대료 및 지원금 등인데요. 주변 시세의 30에서 95% 가격으로 공급을 합니다.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해드리고요.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했고요.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마포구, 강동구, 서초구, 용산구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서비스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지는 않고요. 전문기관인 서울시 금융센터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서비스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는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구입자금 지원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정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에 대한 대폭 개선,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거복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컴퓨터로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죠? 네,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야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주거복지 정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기 쉽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홈입니다. 이곳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주거 상담 사이트는요,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 개량, 주거생활, 주택금융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 본인이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또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 임대 포털은 전세 임대를 찾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찾지 않아도 되는 사이트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독립한 미혼 20대 미혼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아동 주거빈곤 가구 주거지원 사업 안내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모집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 주거급여법,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제도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주거복지센터 10개소 10군데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9곳, 민간사회복지시설 16곳에서 운영하고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중앙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대상자는 1차적인 문제 및 욕구가 주거에 있는 경우 주거상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주거 문제와 동떨어져 있고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원이 있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연계 의뢰를 합니다. 강동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동 구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주거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거복지기관입니다. 주거안정 지원과 임대주택 정보 제공 그리고 주거복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위치는 약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복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주민 및 실무자 주거복지 교육,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직접 지원, 주거안전 개선 사업 홍보 강화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직접 지원 및 특화 사업인데요. 특히 주거복지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주거비 직접 지원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차 보증금 300만원 이내, 임차료 최대 4개월과 월 35만원 이내 지급해 드리고요. 연료비 최대 4개월까지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공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복지에 대한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동 구민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를 위해 강동구청과 강동주거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